안녕하세요. 17호 프린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판별식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근의 공식 이야기했었죠. 17호 여기 채우기 위해서 근의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의 공식 아직도 안 외운 양심 없는 사람들 제발 좀 외우세요. 근의 공식은요. 2차 방정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이었죠. 여기에서 근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해서 풀었으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그 두 개를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 두 개를 풀어서 쓴다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러분도 같이 쓰세요. 또 하나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씁니다. 두 근은요. 알파 베타 쓰는 방법도 이렇게 됩니다. 알파 그리고 베타 이렇게 쓰는 거 B처럼 쓰지 마시고요. A처럼 쓰지 마시고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시 지우고요. 그러면 다시 이 첫 번째 근을 알파라고 하고 이 근을 베타라고 이렇게 놓았을 때 이 두 근을 합하고 더해 볼 겁니다. 이거 직접 더할게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요. 분모가 똑같이 2a니까요. 2a분의 그 다음 분자끼리 더합시다.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b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b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마이너스 b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이 뒷부분은요. 색깔 조금 바꿀까요? 이 뒷부분은요. 아이고. 아무거나 색깔 하나 바꿀게요. 이 뒷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요. 이 루트 부분 있죠. 루트 D입니다. 루트 D 판별식 부분. 이것을 더했고 뒷부분을 뺐어요. 그럼 더하기와 빼기니까 상쇄돼서 0으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분자 부분이 간단하게 마이너스 2b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분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a,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오늘의 중요한 첫 번째 사실.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직접 두 근을 근의 공식으로 써서 계산을 해보니 이 뒷부분 지워지고 마이너스 b가 두 개 남아서 마이너스 2b가 분자가 될 것이고 약분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다음에 곱으로 가볼게요. 두 근의 곱은요. 이 상태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합니다. 얼마예요? 2a 두 개 곱하니까 4a제곱.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습니다. 분자는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분자, 이거기 분자 있죠.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 동그라미를 앞에는 더한 거, 뒤에는 뺀 거. 뭐가 생각나나요? 합차 공식이 생각나시죠? 합차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은요. b제곱이고요. 뒤에 거 제곱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괄호는 꼭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b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b제곱이 사라져요. b제곱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4a분의 뒷부분은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나와서 플러스 4ac가 될 거고요. 이 중에 4약분 a도 하나 약분할 수 있죠. a가 하나 약분돼서 여기에 제곱이 하나로 바뀌나요?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아니고요. 그 두 근의 합과 곱이 궁금할 때는요. 계수만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이고요. a분의 c가 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의 숫자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겠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될 건데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라고 했어요. 두 근의 곱 a분의 c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는요. 여기가 a. 그 다음 x의 개수가 b. 부호까지 데려와서 상수항이 c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곱은요. a분의 c라고 했어요. a는
2분의 C는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을요. 개수만을 표현해서 개수만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a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b는 얼마?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라고 했어요. a가 1이죠. c는 6입니다. 이게 c니까. 그래서 1분의 6은 얼마다? 6 이렇게 해서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갈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갑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a가 얼마예요? 3. b는 얼마입니까? 9까지 데려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3분의 2라고 답해줄 수 있겠고요. 두근의 곱 가겠습니다.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였어요. 계산해보면 a는 3, c는 1.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개수만을 사용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문제들을 이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금 모양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각각 얼마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그걸 이용하지 않고요. 우리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식의 값을 간단히 구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a는 얼마니까요?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b는 얼마인가요? 여기가 b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하면 3으로 써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곱은요. a분의 c였으니까 a가 1, c가 4 이렇게 되나요? 합이 3이고 곱이 4인데요. 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을요. 합과 곱으로만 고칠 수 있으면 이 식의 값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은요. 외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최대한 사용해 봅시다. 우리는 합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합을 뭐 시켜요? 이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시킵니다. 합을 제곱을 시켜 본 다음에 요 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뒷부분을 처리해 줄까 해보면요. 요걸 전개합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죠. 그런데 이 알파 베타가 없어지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파 베타를 빼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은 같은 식 맞고요. 이제 대입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3을 넣어서 3의 제곱인 9 빼기 2 곱하기 알파 베타 자리에는 4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9 빼기 8이니까 1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 2번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근을 각각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근의 공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그 아래 4개의 식을 모두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근의 합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a분의 b는 얼마예요? 4.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두근의 합이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이게 c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다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곱도 찾았어요. 그럼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식들을요. 합과 곱으로 고치는 문제만 남았네요. 가볼게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은요. 아까 해봤죠? 두근의 합을 뭐 시켜보면 돼요. 제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제곱 완전 제곱식 속에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만 남기려면 누구를 처리하면 돼요? 그저 가운데 있는 이 알파 베타를 빼줘버리면 이 위쪽과 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합의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2를 제곱시키고요. 아이고, sorry. 이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자리에는 부호가 이제 막 마이너스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를 괄호 처리해서 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에다 넣는 셈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면 결국 4에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약분해서 얼마가 나온다? 3 더하면 얼마예요? 7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이번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
이번에는 차의 제곱입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합과 곱이니까 차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고쳐볼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먼저 시켜 놓고요. 여기에서 차의 제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걸 전개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여기에서 얼마를 빼주면 여기가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얼마예요?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잖아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만들기 위해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이 차의 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합과 곱을 이 식에 대입하면 합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가로 쳐서 넣겠습니다. 부호가 섞여 있을 때는 그냥 쓰지 마시고 가로 쳐서 곱하기나 빼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해보면요. 여기도 4이고요. 앞에 거는 뒷부분은요. 마가 플러스로 바뀔 건데 계산을 해보면 2는 2, 2, 4. 그럼 3이 6을 더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여기 보면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죠? 통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분모 알파와 베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알파 베타로 서로 곱해주며 통분하겠습니다. 알파 베타로 통분을 했으니까요. 베타 곱했죠? 베타 곱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 제곱 되겠습니까? 여기는 없던 알파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 분자는요. 이미 1번에서 구해놨잖아요. 만약에 1번에서 안 구해놨다고 하면 실제 문제 풀 때는 분자를 따로 구해서 대입만 하시면 되겠고요. 분모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모는 2분의 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자는 구해놓은 거 이제 바로 홀랑 써먹겠습니다. 7입니다. 7. 그런데 분수에 분수가 있는 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분수에 분수가 있는 꼴을 바로 번분수라고 불러요. 다시 분수 속에 분수가 들어있는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런 걸 우리가 번분수라고 부르고요. 번분수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니까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이고요. 한 번 더 계산하면 C분의 D와 A분의 B를 역수 취해야겠네요. B분의 A 이렇게 역수 취해서 다시 써주면 결론 어떻게 됩니까? CB, BC 똑같죠? CB분의 DA, AD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번분수 풀리는 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 부분에 가까운 가로 이 부분을 분모로 보내줍니다. 이 가까운 쪽 큰 이 구분선에 가까운 요 놈을요 BC를 분모로 이 바깥쪽은 분자로 곱해서 보내준다라고 하면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번분수로 풀어보면요. 7은 1분의 7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7을 1분의 7로 바꿔서 다시 써본다면 이거는 이 안쪽 건 곱해서 분모로 그럼 1 곱하기 3은 3이죠. 바깥쪽 건 곱해서 분자로 14입니다. 7이 14.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요. 여기 위쪽에다 풀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4번 문제는 여기 쪽이에요. 여기에다가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이겁니다. 요거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파 베타 각각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뭐 하면 돼요? 이거 분배할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이렇게 분배해서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분배 써볼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4개 각각 분배했어요. 그랬더니 곱은 보이는데 합이 잘 보이지 않죠. 이 합은요. 이거 둘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합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보이고요. 뒤에는 1이 있죠. 그럼 마지막 할 일은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시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는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1을 계산해주면요.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과 2와
1을 더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이거 얼마예요?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과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3은 2분의 6이죠. 3을 2분의 6으로 바꿨어요. 그럼 계산하면 2분의 3으로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죠? 3, 1,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분해가 실제로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x-3과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이것의 근은 얼마입니까?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 과정을 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근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근을 보고 뭘 합니까? 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해요. 그리고 그 작성한 걸 다시 뭐 하면 전개하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쓸 수 있겠죠.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써야겠죠. 어떻게 씁니까? x-알파와 x-베타는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다음 할 일은 뭐 합니까? 이거 전개할 거예요. 전개해서 그 전개한 내용만 여기 써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뭔가 정신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로 묶어낼까요? 그쵸? 여기 있는 이 동류항을 x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써보면 x제곱과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x는 뒤로 뺄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제 만들어지죠. 플러스 알파 베타는 얼마다? 0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요놈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요. x-알파, x-베타는 얼마다? 0이 될 건데 그거를 전개한 식까지 같이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개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여러분이 이해를 통해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세요.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형태로 만들고요.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요. 보니까 이 앞의 개수가 두근의 합이 들어가죠. 이 뒷부분의 개수가 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전개해서 풀어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요. 두 근을 알려줬어요. 이거 두 근을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두 근으로 하고요.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라고 보고 또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이렇게 하나 썼어요.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는 묶으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리고 상수항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식에다가 저기 보이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계산하면 훨씬 편하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근 알파 베타의 합을 먼저 찾을게요. 합은요. 이 두 근이 보시다시피 서로 무슨 사이입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켤레복수 사이니까요. 두 근의 합 얼마예요? 3i 지워지고 3은 나오죠. 두 근의 곱은요.
알파 베타 두 개 곱합니다.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 곱하면요. 이것도 역시 합차 공식이니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죠. 2의 제곱 4 마이너스 9의 i 제곱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결국 13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합이 4, 곱이 13인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합자리에 4 넣고요. 곱자리에 13 넣어서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 번 써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3과 4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사실 이거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직접 여기에 두 근을 빼서 계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쌤은 여러분 연습도 될 겸 계속 쓰겠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 이걸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얼마다? 0. 이렇게 전개해서 만든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합과 곱을 계산해서 넣을 겁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이거 딱 봐도 7이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두 근의 곱 7, 3, 4, 12는 0.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지금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3개 다 써먹을게요. 이번에는 두 근의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럼 합은 얼마가 됩니까? 합은 얼마예요? 루트 부분 사라지면서 2.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은요.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는 역시 합차 공식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답은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죠. 합 곱하기 x 합자리에 2를 넣었어요. 플러스 곱은요. 마이너스 1입니다는 0이라는 방정식을 작성할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쓸게요. 이거 이렇게까지 선생님 연습하는데 제발 여러분도 써보면서 연습하세요.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다? 0이다. 여기에다가 합과 곱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요.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켤레복소수 관계니까 합은 바로 2인 게 보이시죠? 두 근의 곱은요.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하면 1 빼기 i 제곱이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합과 곱을 이 자리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이어서 조금만 응용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실수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 근이 P 플러스 QI라는 복소수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근이 알파라고 잠깐 두었을 때 한 근이 복소수인데 개수는 실수여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요. 한 근 알파가요. P 플러스 QI라고 했는데 이게 복소수면 근데 개수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합도 실수고요. 곱도 실수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보면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도 a분의 c니까 얘네들 실수 맞잖아요. 어떤 복소수를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 되게 만들어주는 그 아이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켤레복소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복소수 근이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이것에 무엇이어야 된다? 켤레복소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복소수 근이 나오면 그 복소수 근은 서로 켤레근 두 개,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복소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실수계수 방정식
복소수근이 나오면 두 근은 반드시 켤레근 사이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보기 문제 풀어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인데요. 1은 실수 확실하죠? 근데 m과 n이 실수라고 했어요. 실수 mn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거 실수계수 방정식 맞습니다. 실수계수 방정식인데 보니까 한 근이 e-i가 나왔어요. 이거 허수죠? 그러면 계수가 실수니까 합과 곱은 무엇이 나와야 된다?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다? 나머지 이것의 켤레복소수인 2 플러스 i도 나머지 한 근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나머지 한 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 구했으니까 이제 뭐도 구해야 돼요? m과 n을 구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거 방정식 그냥 아예 작성해 버릴게요.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뭘 하면 되죠? 만들면 됩니다. 이 두 근 가지고 만들기 전에 또 쓸 겁니다. x-알파, x-베타는 0이다. 이거 전개해서 만든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x제곱 마이너스 이거 x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전개할 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에다 대입만 하면 방정식 완성할 수 있습니다. x제곱 개수가 1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완성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얼마? 4x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좀 계산해볼까요? 두근의 곱은요. 이거 알파 베타 얼마인가요?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합차 공식하면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얼마가 될 거다?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는 0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대조했을 때 이거 대조하는 거죠. m은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 n은 얼마다? 5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근거와 계수의 관계에서 확인도 할 수 있지만 방정식 작성해 보라고요. 지금 방정식 작성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모르는 거 나왔지만 mn이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계수 방정식 나왔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3i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무엇이다? 이것의 켤레인 1 마이너스 3i가 나머지 한 근이에요. 나머지 한 근 1 마이너스 3i로 찾았고요. 그럼 방정식 만들러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할 거죠. 여기에다 계산을 해보면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바로 이거 두 개 더합니다. 얼마예요? 2가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곱합니다. 바로 합차 공식으로 곱하면요. 1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구하러 갑니다. 알파 베타인데요. 알파 베타는 얼마 갑니까? 1 마이너스 3i 제곱이면 9의 i 제곱 되겠나요? 그러면 1 플러스 9로 해서 10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곱은 10이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m은 얼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2, n은 얼마다? 10 이렇게 해서 답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기 풀 거니까요. 교과서에 아니면 프린트에 스스로 확인하기 꼭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